그냥 제가 인사만 하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새로운 분이 몇 분이라도 왔다는 건 정말로 힘이 나는 일입니다. 늘 제가 얘기하는 건 도돌이표입니다. 계속 강조하는 게 똑같습니다. 우리 공부는 큰 길이라고 부를 만한 공부입니다. 대도라고 하는 공부죠. 세상에서 큰 길, 대도라고 하는 공부는 흔치 않습니다. 큰 길이라는 건 어떤 게 큰 길일까요? 우리를 가장 궁극까지 이끌어주는 길을 큰 길이라고 합니다. 참, 여기가 그래도 한국, 말하자면 조식수련의 한국이 말하자면 근세의 붐을 일으킨 겁니다. 단학이라는 말이 일반화되고 해서 쭉 알려지게 된 여기가 원료입니다. 여기가 종갓집입니다. 종갓집이라는 건 지금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좀 부끄러워요. 종갓집이 이렇게 좀 학고방처럼 쪼그라져가지고 좀 부끄럽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종갓집이라는 건 중요합니다. 그 정신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가는 근본을 세워야 된다는 건 우리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어르신 돌아가신 뒤로 오랫동안 우리가 좀 명맥을 유지하고 오다가 요즘 와서 그래도 우리가 우리 종갓집으로서 조금 이 저변을 넓히는데 우리가 나서야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러한 시점에 연정원에 발을 디디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우리가 종갓집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부끄러움을 토로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길에 들어오셨으니까 우리 종갓집이 정말 종갓집답게 제대로 이 조식수련법을 우리 민족의 보편적인 수양법으로 펼쳐나가는 데 힘을 보태주십시오 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분명하게 여기서 딴짓 안 하고 부지런히 요 원칙대로 가면 여러분들은 성취를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희가 강조하는 거, 이게 대도라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조식수련의 대도라는 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죠. 몸과 마음을 함께 이끌어가는 관건, 키워드라고 하죠. 호흡 말고 없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마음 모으면은 호흡이 골라집니다. 호흡이 거꾸로 골라지면 마음이 집중이 됩니다. 호흡이 고와지고 길어지면 건강이 좋아집니다. 여러분들이 호흡 공부에서 처음으로 겪으실 일이 뭐냐? 내장의 부조화가 대부분 사라집니다. 호흡을 제대로 하면 장기의 부조화가 아주 속 불편한 사람요, 호흡 제대로 안정적으로 하면 방귀부터 나옵니다. 가스 배출부터 시작합니다. 장이 정장이 되기 시작하고 대부분은 내장기관의 부조화가 일단 사라집니다. 잠 잘 오는 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이건 뭐 누구나 겪는 일이기 때문에 수수방학이 되면서 아랫배는 따뜻한 기운이 차고 머리가 시원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건강에 한 걸음 앞으로 나가세요. 그 건강이 좋아진다는 건 누구도 부정을 못합니다. 호흡이 거칠고 짧고 헐떡거리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죽을 때 되면 호흡이 여기서 까딱까딱 끊어집니다. 건강한 사람 호흡이 자체가 깊고 깁니다.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거, 마음이 모아지면 호흡이 골아지고 고요해진다는 거, 이건 우리가 임상적으로 체험을 하고, 또 거꾸로 해보면 호흡을 고르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집중이 되는 거, 이건 누구나 경험을 합니다. 자, 그러니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호흡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공부이고, 이것을 잘하는 것이야말로 대도다. 여기 이 믿음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공부를 가장 곁길로 인도하지 않고 속성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차분하게 이끌어줄 수 있는 그 공부법을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보무 어르신, 보무 권태훈 어르신이 우리에게 전화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겠지만 그걸 부정할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연정원에서는 적어도
그 복모르신이 정해준 호흡이 가장 안정적이고 우리를 부작용 없이 큰 길로 이끌어주는 호흡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수련의 성공을 하려 하면 먼저 참된 스승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반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자신의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장님을 이끄는 장님입니다. 피터 비리겔이라는 사람이 그랬는데, 이게 아무리 그 도반이 있고요, 자신이 의지가 있어도 장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이렇게 물구덩이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연정호는 보무 선생님이 우리 민족 전통의 그 정신 공부를 개성해가지고 우리 연정훈 회원들한테 아주 좋은 공부를 가르쳐 주셨죠. 그런 것만 해도 큰 복을 받았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우리 연정훈 도반들이 어떻게든 연정훈 이 정신을 잘 이어받아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까 하는 게 참 큰 숙제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회원들이 좀 많이 참석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자신의 정성은 이건 늘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자신의 정성을 내기 위해서 도반들이 필요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공부했다가 모여가지고 나는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됐는데 나는 해보니까 이런 점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쉽게 풀리던데 이런 이야기들이 공부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말씀드립니다. 신경성입니다. 공부를 하는 데는 먼저 자기가 하고 있는 이 공부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아유 공부 될라 안 될라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는 안 되는 이야기죠. 나는 이 공부를 하면 확실해. 내가 의지가 부족해갖고 끝까지 못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정법을 받았어. 나는 확실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생겨야지 공경이 나고요. 공경이 나야지 정성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성 굉장히 중요하다. 앞에 이야기하고 비슷합니다. 그죠? 참된 정성, 도반, 자신의 정성, 신경성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각, 조식, 경초. 이 보고 선생님이 이건 제가 아마 보무일기에서 봤던 것 같아요. 보무일기에 보면 그 조식 수련법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놨고 이 지감, 조식, 경촉에 대해서도 아주 설명을 잘 해놓으셨는데 지감이라 하는 건 내가 하고 싶은 목표 이외에 다른 생각은 하지 마라. 오직 일념으로 그것만 생각해라. 라는 게 지감이라고 보무 선생님이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정일 집중하라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조식은 숨을 고르게 쉬어라. 호흡이 짧으면 지능이 약해서 공부하기 힘들다. 이 뒷골이 좋아야 공부를 잘할 수 있고 호흡을 그렇기 때문에 호흡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이시고요. 검촉이라는 것은 이 조식으로 생긴 능력으로 나쁜 짓 하지 마라. 라고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조금 이렇게 능력이 생겼다 해가지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부려먹는다든지 뜯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일을 안 하는 게 검촉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호흡법 설문에 보면 이렇습니다. 흉호흡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의 호흡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복호흡이라는 것은 호흡법을 수련하는 사람들의 호흡법입니다. 연정호흡법은 비흉비복이라고 했습니다. 흉법도 아니고 이 복법도 아니다. 겸용흉법 복법이다. 흉법과 복법을 겸용하는 법인데 평범한 사람이 점차 성인과 철인에 이르는 그런 법입니다. 이 법은 지극히 간단하고 지극히 쉬운데요. 지극한 경지에 이르는 일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보무수단기를 그냥 읽는 것보다 아주 꼼꼼하게 읽어보면 심오한 뜻들이 있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면적 일법입니다. 스트레스 다 이렇게 쌓여있는 이 심단계입니다. 이 심단계를 어떻게 하면 호흡에 집중해 들어갈 건가, 의를 써서 호흡에 집중해 들어갈 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요한 방에 단정히 앉아가 마음을 가라앉혀서 무념무상하자. 무념무상하자고 하면은 이 잡념이 안 들어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호흡을 잡습니다. 스님들은 화두를 잡는데 우리는 호흡을 잡습니다. 호흡을 잡게 되면 기운도 사할 수 있고요. 정도 이룰 수 있고 그 다음에 의를 발동시켜서 신으로 더 빨리 넘어갈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원장님 말씀인데, 잠심 공부는 마음을 차분히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이 호흡하려고 앉아 있으면 온갖 잡생각이 다 든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 잡념을 어떻게 이게 잠재울 건가? 잡념하고 싸우지 마라. 객관적으로 놔두고 나는 내가 호흡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객관화시켜라. 객관화시켜서 자꾸 보다가 보면 잡념은 잡념대로 가고 나는 내 호흡을 잡고 있다 라는 겁니다. 잡념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의가 발동을 한다 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숨결을 느껴야지, 숨결을 잡아야지 이 연정일법 호흡에 집중을 하는데 숨결을 잘 못 잡아요. 그럼 어떻게 잡을 건가 하는 걸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명상하는 그런 책에 보니까 애들한테 레몬티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코로 들어오는 그 레몬의 향기 그걸 맡아가지고 내가 호흡을 잡는 연습을 한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스님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코끝에는 감각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고 나가는 호흡을 잡기가 쉽기 때문에 처음에는 코에 집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하여튼 호흡을 어떻게 잡든지 간에 계속 잡고, 일법은 호흡을 느끼고 호흡을 잡아보는 거예요. 호흡을 느끼고 잡으면 거기서 기식분리가 일어날 수가 있다. 그리고 내가 그걸 못 느끼면 이산화탄소하고 산소의 교환밖에 일어나지 않지만 내가 이 호흡을 잡는 순간부터 이 호흡이 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흉법을 하든지 호흡을 하든지 항상 이렇게 기운이 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호흡을 느끼고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일법에서 호흡을 느끼고 잡는 데 집중했다고 하면 그 일법은 보통 20일 이상을 하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틀리지만 이 한 법 한 법 넘어갈 때마다 최소 20일에서 한 달 정도는 하셔야 되는데요. 일법에서 호흡을 잡념을 없애면서 계속 내가 호흡 잡는 연습을 했다라고 하면 일법에서부터는 충만 융패, 가슴에 가득 호흡을 채워보는 그런 연습을 하는 단계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호흡을 복호흡으로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일법에는 호흡을 느껴보는 것, 호흡을 잡아보는 것. 그 단계고, 일법에는 가슴으로 호흡을 느껴보는 것, 가슴에 호흡을 가득 채워보는 것. 그 단계입니다. 이때는 서서 2호 호지업지 자연무체 이랬습니다. 가슴에 가득 채우는데 자연무체하게 하라.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게 걸림이 없도록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호흡이 거칠어지지 않게 최대한 부드럽게 하면서 폐에 가득 채웠다가 내셨다가 들어마셨다가 이걸 느껴보라 하는 말입니다. 이때까지는 흉법입니다. 이걸 얼마나 하냐 하면 사람마다 틀립니다. 이게 15일 일어나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 30시간 이랬습니다. 30일 하셔도 되고요. 좀 빨리 넘어가면 15일 하셔도 됩니다. 이쪽까지 여기 흉법입니다. 흉법. 3법입니다. 3법은 서서 호흡 시간균일 소무장당 이렇게 했습니다. 연정 3법. 이때 역시 이때까지도 흉법입니다. 그런데 앞에는 자연무차하게 가슴에 가득 채웠다가 내뱉었다가 하지만 이때부터는 자연무차하게 호흡을 가슴에 가득 채웠다가 내뱉고 하지만 시간을 똑같이 하라. 내쉬는 호흡이 5초 내쉬었으면 들어마시는 호흡도 5초 이렇게 시간을 똑같이 하는 연습을 하는 게 3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하루에 4시간인 것이 1개월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정사법은 그렇게 하게 되면요, 내가 호흡을 잡게 되면 이 가슴에도 폐호흡을 하더라도 흉법을 하더라도 이 기운이 쌓입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항상 앉아가지고 의식으로 호흡에 집중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눈동자를 아래로 내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신을 따라가 기운이 내려가기 때문에 눈동자가 항상
코 연장 지점을 따라 가지고 아래 배꼽 쪽으로 대하도록 그렇게 하면은 이 위에 쌓여 있던 이 기운들이 그 신을 따라 가지고 자연스럽게 하단전으로 쌓인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서 보면은 가만히 끊이지 않는 호흡을 이렇게 하다 보면 아랫배로 슬그머니 내려실 때 조금 더 억지로 참는 일이 없도록 한다. 그렇게 하면 호흡하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난다. 여기에 나오는 축자를 잘못 이해하면 힘으로 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여기서 나오는 추는 있잖아요. 의념으로 미는 겁니다. 우리가 소변 볼 때 정도의 의념을 가지면 된다. 이렇게 용어비결을 쓰는 이야기예요. 소변 볼 때 힘 안 주잖아요. 힘을 툭 빼고 내가 소변을 봐야 되겠다라고 자연스럽게 아래로 의념을 주면은 소변이 쑥 나오는 거하고 똑같이 위에서 답답한 기운이 폐까지 가득 찼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호흡을 내쉴 때, 들어마실 때 밑으로 내리는 게 아니고요. 내쉴 때 특히 의념을 밑으로 쑥 내리면은 기운이 신을 따라가지고 눈동자 의식을 따라가지고 아랫배로 쑥 내려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억지로 해가지고는 절대 안 되고 힘을 줘서도 안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기본 교육할 때 다 배우셨을 거예요. 원장님 이거 5가지 원칙입니다. 도덕성. 이 공부를 할 때 홍익인간의 이념 정신을 기본으로 도덕성을 갖춰야 된다.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공부를 해가지고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이고요. 자연성. 호흡을 억지로 길게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늘어나도록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규칙성. 들숨과 날숨의 길이를 갖게 해야 된다. 안정성. 숨이 거칠지 않고 고르게 들이쉬고 내쉬도록 해야 된다. 일상성. 늘 숨에 마음을 두고 행주자화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공부를 계속해 나가다 보면 기운이 이렇게 떨어져서 이 단전이라는 어떤 그릇이 있잖아요. 큰 그릇이다. 그러면 이렇게 숨을 마셔서 내가 이 큰 그릇에 기운을 자꾸 모일 거 아니에요. 이 기가 자꾸 쌓여요. 그러면 이 그릇이 깨져 있어요. 기가 쌓이겠어요? 안 쌓이겠어요? 안 쌓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몸을 튼튼하게 해서 내 용기를 탄탄하게 만들어놔야 그게 새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그릇이 다 깨져 있어. 우리 속담 있잖아. 밑 빠진 독에? 그쵸. 밑 빠진 독에 물 붓게요.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운을 계속 모았잖아요. 기운을 모아. 그러면 우리가 신장하고 간장이 튼튼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운이 이렇게 내려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계속 기운이 내려와 따뜻한 게 쌓여요. 섭기라고 하는 거는 기운을 듣치는 거예요. 섭은 붙는 작용을 하고 조는 떨어지는 작용을 해요. 그럼 내 몸에 습기가 없으면 기운이 모였어요. 그럼 붙을까요? 떨어질까요? 그쵸? 계속 기운이 이렇게 쌓여요. 그럼 내 몸에 습이는 기운이 없다? 기운이 모였어요. 섭을 본드라고 얘기하거든요. 습기가 기운이 모여서 딱 잡아줘야 되는데 못 잡아줘요. 그럼 섭이 어떻게 되겠어요? 위로 올라가든지 내 온몸으로 흩어져 버려요. 그럼 여기 안 쌓이잖아. 그러면서 그게 허기가 되어가지고 내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너무 아깝잖아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모아서 기운을 모았는데 기운이 흩어진다.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섭윤한 기운이 붙이는 작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섭윤한 기운이 내 몸의 심방강에서 늘 그 기운이 생겨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강화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 기 심방강, 그리고 이 운동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운이 모여도 섭이 없어서 붙잡아 주지를 못해요. 그럼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섭이라는 기운은 내가 몸이 따뜻하면 우리가 얼어있던 땅이 따뜻하면 어떻게 돼요? 녹아서 물기가 생기죠. 따뜻한 기운이 왔어요. 몸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섭기가 없어 내 몸에. 그럼 녹아서 뭘 자랄 게 없잖아. 그래서 반드시 신장을 튼튼하게 하는 운동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뼈가 튼튼해서 내 기운이 쌓였을 때 흩어지지 않는 운동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공부는 반드시 운동을 하셔야 된다. 도의체조 외에 내가 꼭 필요한 운동을 달리기를 하든 뭘 하든 끊임없이 운동을 해야 된다. 오늘 신입회원이 오셨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거. 첫째는 반드시 운동을 해서 내 체력을, 신체를 단련해라. 그 다음에 우리 공부는 이완이에요. 완전히 내 몸이 이완시키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 몸만 이완시키는 게 아니고 내 마음도 이완시켜요. 우리 도인체조 같은 경우에는 기혈순환을 해서 내 몸을 이완시키는 건데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이완시키는 연습을 해야 돼요. 몸과 마음을 동시에 이완시켜야 된다. 첫째가 이완이고 가장 기본 베이스는 몸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이완해라. 두 번째 집중해.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이 막 설명해줘요. 듣잖아요. 내가 집중해서 안 들으면 머리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우리 공부도 똑같아요. 내가 호흡을 하면서 내 호흡에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도 기운이 모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렌지를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오렌지를 뇌물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입에 침이 고이죠. 똑같은. 내가 호흡하면서 내 호흡을 생각하면 생각하는 그 자체만으로 에너지가 모여요. 생각. 그게 집중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고3이 3시간, 4시간 공부하다 대학 못 가요. 지하 8시간 이상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시간 정도 하고 웬만하면 할 수 있으면 4시간 정도 하고 그리고 주말에 시간 있으면 7시간, 8시간 한번 밀어붙여봐라. 그래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기본 몸을 만드시고 몸과 마음을 이완하시고 그 다음에 집중하시고 그 다음에 곰처럼 좀 오래 앉아있으면 우리 공부는 다른 방도가 없어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완하는 연습이 제일 안 됩니다. 그게 도인체조예요. 그리고 내 마음 이완 안 되는 사람들은 즐거울 때 즐거워야 되고 놀 때는 놀아야 되고 슬플 때는 눈물을 흘려야 되고 내 감정이 자유자재로 아까 우리 오면서 신청곡 받고 노래 하셨잖아요. 조연필 노래. 그리고 솔직하게 내가 노래를 할 때 내 감정을 표현할 때 그때가 내 마음이 이완되는 거예요. 함께 즐길 때는 즐기고 내가 너무 괴로우면 늘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좀 이완시켜놓으면 참 좋겠죠. 자, 그래서 늦은 시간에 너무 제가 해줄 얘기 참 많았는데 너무 늦어서 우리 부산에서 얘기하면 되니까 이제 도인체조하고 몸 좀 풀고 수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거의 아마 다 있어요. 거의 다 그렇네. 이 골반 앞뒤라고 그랬습니다. 골반이 앞에 있거든요. 앞뒤 보시네요. 자, 그죠? 네. 저는 이건 거의 여기 거의 비슷하죠? 운동을 오늘 많이 하는 것 같고 많이 안 틀렸어요? 예, 선배는 살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운동은 명작은 자,
여기는 여기까지 안 가도 여기 체험상 안 가지만 똑같이 이렇게 밀면 그죠? 네. 차이 나죠? 여기가 더 나오네. 네, 똑같이 해서 전화가 해버리겠네. 자, 하죠? 털어질 것 같아요. 이게 나오고 이게 높죠? 예. 다 왼쪽이다, 왼쪽. 일단 사람은 다 왼쪽. 여기 있네. 왼쪽. 네. 오케이. 김치 하나 둘 셋. 화이팅 한번 하십시오. 화이팅. 하나 화이팅. 화이팅!